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영환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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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고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일단은 국민이 살려주신 목숨,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 그리고 증오의 정치, 네.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 끝내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솔직히 새해 벽두부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피해 당사자가 또 이렇게 통합을 외치고 상생 외치고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메시지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몫이기도 한데 네. 다들 반성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극단의 정치를 조금 끝내고 정치를 좀 복원하고 예. 협치하고 타협해가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뭐 말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만 행동으로 좀 여야가 같이 실천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대표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예, 사실 퇴원도 이렇게 오늘 전격할 거는 예상을 못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물론 병원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네. 퇴원했겠습니다마는 조금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사실 무엇보다도 선거 90일 남았는데 선거법조차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예. 또 공교롭게도 오늘 퇴원하는 날인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탈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당내 문제, 그다음에 정치 현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퇴원해서 집에서 조금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만 다음 주 중에는 복귀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영환 의원은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증오의 정치 청산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전쟁 같은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좋은 메시지예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야가 좀 실천을 잘 해나갔으면 네. 좋겠는데. 뭐 증오의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자, 전쟁 같은 정치.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적의 정치가 돼버렸습니다. 예. 정치의 양당, 1당, 2당은 사실 학급에서 공부 잘하는 게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예. 파트너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가 1등 할래, 내가 1등 할 때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료 학생, 나하고 경쟁자 1등 하려고 다투는 것도 아니죠. 경쟁하는 예, 그런 관계인데 예. 우리는 적이 돼버린 정치, 양극화된 정치. 그 이제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예. 이재명 대표가 살림의 정치를 하자는 표현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다 와닿았어요. 살리자,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 참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런 양극단화, 극단적 팬덤 정치의 이번에 피해자였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이다 발언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냥 센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요. 그런 발언들이 이제 사실 정치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결국 피해자가 됐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본인이 좀 솔선수범해서 특히 본인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팬덤을 그분들한테도 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는 한국 정치 그래서 안 하진다. 사실 양극단 지지자들의 수혜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분들이 나서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인데요. 경찰이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신상도 공개 결정이 안 났어요. 피의자 신상이요. 그리고 또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좀 이게 은폐하라는 거 아니냐, 좀 축소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런 비습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가짜 뉴스들,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사실 당 차원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이제 유튜버들을 또 방심위에 심의 신청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모두 그걸 지켜보면서 자제해야 된다. 예. 가짜뉴스 양산해서 이렇게 그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당의 일성이었는데 당적도 뭐 공개 안 한다고 하고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뭐 경찰이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쳐요. 예. 신상 공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중대 범죄인데 네. 제가 보기에 신상 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요건에 맞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비공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정치적인 판단이 바이어스가 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경찰이 솔선수범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안영환 의원님? 뭐 은폐하고 축소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하나를 은폐하려면은 한 명의 입을 막으려면요. 하나의 사실을 막으려면 10명, 20명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나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선 경찰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도 이럴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피해자입니다. 어찌됐든 피해자입니다. 예, 피해자가 예. 경찰에 대해서 뭐 의혹, 뭐 불신을 제기할수록 뭔가 때를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차라리 경찰이 좀 밝혀주기 바란다 하면서 성숙한 자세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도 특히 이제 저도 신상 공개가 왜 안 되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예. 그리고 경찰이 신상 공개는 물론 경찰 입장 이해는 갑니다. 경찰이 자체 결정이 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주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인들이 뭐 위원들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은 예. 별로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각종 음모론이 나오는데 경찰도 이번 기회에 예. 내놓을 건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로 이 기회에 또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이 피습 딱 벌어졌을 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테러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최대한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경로. 신상 공개 정보 그 공개를 안 하는데 신상 정보를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테러범에 대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만 불필요한 어떤 그 파생적인 일들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거 맨날 가짜뉴스 척결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가 아니라 예, 이게 예. 그분의 신상은 인터넷상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경찰만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날이요. 지금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당초 이제 4명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3명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탈당 이유를 밝히고 신당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뭔가 그 제3지대 플랫폼을 만들고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뭐 보도가 된 겁니다만은 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나 예. 또 정태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신당을 대표 만들어서 신당이 아니고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합류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탈당하고 내일 이제 탈당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거에 대한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네. 일단 상황상으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 때 보니까 이 세 분이 다 27년간, 20여 년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한 번도 당적을 떠난 적이 없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전직 총리고 대표였는데 일단 내일 또 탈당한다고 하죠. 탈당 기자회견.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탈당하고 네. 신당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뭐 일체는 다 정해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이 문제겠죠. 사실 앞으로 1월 한 달에
굉장히 많은 격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탈당 3인이 예. 당을 만들고 이낙연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이제 각자 만들어서 합당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합당을 통해서 이제 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 또는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네.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합당을 한다면 큰 제 빅텐트 3지대 정당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게 예. 깨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낙연 대표와 그 3인으로 구성된 예. 그 당이 예. 민주당의 정통성을 놓고 아.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뭐 공천 탈락한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입한 뒤에 예. 진짜 민주당은 누구다? 아. DJ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은 우리다라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도 있겠지요. 정통성 가지고 네네. 예,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 가능성도 지금 관심이 쏠리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양양자 대표가 오늘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두 분의 생각이 다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대로 안 된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님 또 이준석 대표 그 열망에 부응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열망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한 그릇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당연하죠. 100%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 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고 보십니까? 정당이라는 걸 만들고 제3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지향점이 같아야 되거든요. 서로의 필요가 좀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한 연대 정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자리를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또 속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관련해서 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이 각 지금 신당 추진하거나 신당 이미 만든 그 정당이 과연 한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당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현역 여야 의원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전직 의원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안영환 의원부터. 뭐 일단 나경원 의원 말이 맞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당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정치적 신념, 예. 철학,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정권을 잡아서 네. 자기들 정책과 신념을 국정에 반영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갔다는 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싫고 윤석열 싫다. 네, 그런데 네. 비토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뭘 지향하기 위해서 그 텐트 안에 모이자가 아니라 A 싫고 B 싫은 사람들 다 모여라. 이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비토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정치, 새로운 신념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예, 예. 현재까지는 뭐 방금 양영자 전 의원이죠.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 싫고 누구 싫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나 빅텐트가 처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세요? 결국은 생존이 중요하죠. 네. 결국은 그래서 느슨한 선거 연대를 위한 그래서 빅텐트를 만든 다음에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갈라설 수도 있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죠. 예, 지금 특히 예. 양대 정당의 전 당 대표들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당을 만들자고 한 것은 정치사에 없었던 대표들이 일입니다.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정치의 어떤 비극적인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제3지대 그 신당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낙준연대 이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네 명이 합쳐서 낙준태양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 점점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 예. 몇 가지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급한 선거법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구 획정도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저는 뭐 큰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연동형이냐 또는 병립형에 따라서 신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1월 말이나 2월 달 중심으로 이루어질 양당의 공천 상황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번호 그렇군요. 3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3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공천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입당하면 예. 그렇죠. 의원 수에 따라서 번호가 결정되니까. 현재 4명이잖아요. 예. 양양자 의원까지. 그렇네요, 벌써.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신당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어떤 미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지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해버리면요. 지분 얘기 벌써 나왔다고요? 출발도 하기 예? 전에 이거는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뭐 지역에서는 지역구는 연합하고 아. 비례대표는 각자 내고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개문 발차에서 먼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참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해버리면 삼지대는 쉽지 않아 보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YTN이 마침 이 신당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YTN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그리고 또 이낙연 신당을 포함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24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25, 이준석 신당 11, 이낙연 신당 7.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신당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가운데서는 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비율할까요? 예.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가장 다가 접근하는 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 예,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같아요. 아, 그렇게 다른 정당을 보면 뭐 되나요? 30%까지 예. 육박하는 경우가 있던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당층의 비율도 높은 그런 여론조사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대별로도 볼까요? 예. 네. 세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0대, 30대, 40대. 근데 30대를 보면요. 이준석 신당 20으로 나와요. 네. 가장 높죠. 30대에서는. 일단 네, 우리 그렇죠. YTN 여론조사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 16, 민주당 17, 이준석 신당 30, 이낙연 신당 1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응답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40대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요. 예. 30대가 정치적 무관심층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아. 그런데 이제 그 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신당 네.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저 흐름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김정희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예, 지금은 이제 각각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낙준태양으로 이어진다면 합쳐진다면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게 꼭 1 더하기 2가 안 될 수 있고요. 예.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이후에 함께하기로 이제 모았을 때 이후의 파괴력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만약에 15% 이상의 이렇게 합쳐서 신당이 빅텐트 하에 만들어졌을 때 네.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 있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선거 나갔을 때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전액이잖아요. 15% 얻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으로 남죠. 그렇군요. 네. YTN 여론조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비명계 의원 3명이 탈당했는데 당초에 윤영찬 의원도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다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영찬 의원도 같이 탈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2시간인가요? 20분인가요? 남겨놓고 탈당을 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단 3명만 탈당을 한 건데요.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본인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네. 뭐 짐작을 한다면은 현근택 예. 민주연 부원장인가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강하게 도전했던 예. 현재 예비 후보입니다. 네, 네. 그 후보가 현재 실언으로 성추행성,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지금 네. 징계를 받을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 예.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예. 저도 뭐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현근택 후보가 예. 예비 후보요? 윤영찬 예. 성남 중원구입니다만 지역구에 나타나서 윤영찬 후보를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 행사장에 와서 수박도 깨뜨리고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네. 아주 격한 대를 보였던 친명계와 비명계가 격한 대를 보였던 그래? 그 대표적인 지역구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상대가 아무래도 이런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이자 예.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역구가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데요. 성남시 중원구인가요? 그 네. 지역구인데 거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인데 이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대변인도 지냈고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뭐 여러 의혹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네. 근데 지시하기 전후에 문자가 공개됐어요. 정성호 의원하고요. 문자가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먼저 그 논란이 된 이후로 홍익표 원내대표, 최재형 의원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중진 의원 한 분한테 네.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결국은 징계 수위는 네. 윤리감찰단에서 판단하고 최고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의견 수렴인 거죠. 정성호 의원님이 무슨 결정권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 어떤 특정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시스템 또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본회의 때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이 문자를 교환하는 네. 것을 또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고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주고받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최재형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자, 저는 문자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괜찮은가 보다. 예. 뭐 당무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예. 그리고 이제 당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국민의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결정권이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예.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하면 예. 결정권 있는 것처럼 좀 문구상을 보면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선거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위원회 적격 부적격 판단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예. 너무 자의적이다, 친명계를 봐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이 예. 거의 반말하듯이 문자를 썼네요. 아,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예. 아마 두 사람이 그 연배가 한 같이 두 살, 예, 아니 살- 그 연수원 동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연수 동기라서 예, 예.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고 예. 3살 차이이고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각별하게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문자 통해서 더 예. 느꼈는데요. 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문자 주고받은 그 내용대로 만약에 윤리위원회 결론이 난다면 예. 정말 이제 더 당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뭐 그 정도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퇴원 전날이긴 했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저 정도 문자 보내는 게 무슨 그 대표의 상태와 그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내용대로 간다면 정말로 이제 오해받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서 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뒤에 윤영찬 의원이 뭔가 그런 판단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해져 버렸고 예. 퇴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을 바라고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공천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통합 비대위 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데 본인은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남겠다. 그리고 신당 그 창당하는 거엔 동의한다. 잘 되기 바란다. 미안하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영찬 의원은
뭐 어떤 그 의도에서 결론을 내렸던지 간에 정치인이 그래도 본인이 언행 일치는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엔 공천 때문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더 비판이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막말 논란이 터졌습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에 SNS에 올린 글 때문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를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예. 윤주경 의원의 말처럼 폭탄 던진 분이 폭탄 던질 때 몰라서 던졌겠습니까? 예. 윤봉길 의원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윤봉길 의원의 이제 중손자시죠. 예, 그래서 윤봉길 윤봉길 의사요? 예. 의사께서 일본 조사로부터 조사 받을 때 네. 당당히 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 자기가 폭탄 던진 이후에 국제 정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합니다. 네. 그다음 또 김구 선생께서도 백범 일지를 읽어보면은 국제 정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저건 아마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려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구 선생을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네. 어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최근에 한 발언이 아니라 네. 저 발언이 뭐 비대위원이 된 다음에 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민간 시절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뭐 별로 사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박은식 예.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그 박상수 변호사인가요? 인재 영입 1호로 그 영입되신 분, 그분도 상당히 여성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적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단 김구 선생에 대한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그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어떤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남성이 뭐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해서 예. 뭐 대책을 달리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쟁 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과거에 SNS 상에 올리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만뒀던 민경우 비대위원도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비대위원 된 다음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를 장관들 검증도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비대위원도 이런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가 차별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혼연일처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비대위원 사퇴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네. 뭔가 좀 추가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을 기다린다, 답변을 기다린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보시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당내에서 이야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내부의 의견 교류가 있는 정당이라는 걸 뭐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비대위원들이 외부에서 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의원들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뭐 당 중진들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거론이 되고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현 의원 짧게요. 예. 네, 이 부속실 설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로 그 김건희 특검을 소위 시쳇말로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공약 안 지켜도 되니 공적 관리 투명하게 하고 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콧방귀 안 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더 중요한 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이부속실 특별감찰관은 당연한 것이고 네. 가급적 특검법을 빨리 받아서 털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전 국회의원 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